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조금 전 한국 시간으로 3시 36분쯤 싱가포르 창의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싱가포르 매체인 스트레이트 타임즈의 보도에 따른 건데요. 이 관련 소식은 또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네, 은둔의 나라인 북한의 지도자답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선은 그야말로 철통 보안에 감싸져 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007 작전을 방불케 하고 있었는데요. 김 위원장이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에어차이나 전용기는 중국 상공에서 편명까지 수차례 바꾸며 전 세계 취재진의 이목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진방 특파원입니다. CA-61이라는 편명의 항공기와 편명이 없는 북한 국적지의 항기가 한두 시간 시차를 두고 중국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향합니다. 앞선 항공기의 목적지는 싱가포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이징으로 나타나 있던 것이 하늘 위에서 돌연 바뀌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쯤 목적지를 공개하지 않은 채 운항을 하다가 20분 뒤 갑자기 목적지를 베이징으로 공개했다가 1시간쯤 뒤 베이징 상공에서 다시 한번 목적지를 바꾼 것입니다. 편명도 베이징 상공에서 CA-122에서 CA-61로 변경됐습니다. 비행관제 콜사인인 편명이 운항 중 상공에서 갑자기 바뀌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참석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으로부터 빌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행기입니다. CA-61편을 뒤따라오는 편명불명의 항공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동선 노출을 피하기 위해 에어차이나 항공기와 시차를 두고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두 항공기 중 어디에 탑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10일 오후 싱가포르에 도착이 예정된 만큼 김 위원장은 둘 중 한 항공기에 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007 작전을 방불케 한 두 항공기의 은밀한 비행이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행을 위한 것이었을지는 오늘 오후 늦게쯤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김진방입니다. 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공동합의문입니다. 최종 내용은 회담 당일 두 정상의 결단에 달려 있지만 대체적인 윤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논의할 의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연일 압박하면서 여기에 합의할 경우 북미 수교를 최종 종착지로 하는 체제 보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I can tell you he is very capable of articulating the things that he is prepared to do, present clearly the challenges that we all have to overcome. It's why the two leaders are meeting. 체제 보장의 입구로는 종전선언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비핵화의 합의에도 이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북한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종전선언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먼저 종전선언을 하고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북미 수교로 이어지는 로드맵으로 큰 틀에선 양측이 의견 일치를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과거에 합의된 적이 없었던 비핵화 목표 달성 시한 등이 선언문에 담기길 바라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미국의 보상카드는 제시되지 않고 있어 북한의 수용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연일 CVID를 압박하는 미국과 달리 구체적인 체제 보장 요구 조건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속내는 회담장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를 하되 이행 초기 단계부터 미국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큰데 결국 12일 두 정상 간 담판이 싱가포르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북미 회담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잠행을 끝내고 경제 행보에 나섰는데요. 두 정상의 행보에는 세계 회담을 앞두고 각각의 전략적 목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향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I said I've been preparing all my life. I always believe in preparation, but I've been preparing all my life.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준비 부족으로 김 위원장의 외교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미국 내 주류층 일각의 비판적 시각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동시에 기선 제압을 통해 회담 정국을 주도하려는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한동안 공개 활동을 자제하던 김정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여사와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을 대동하고 경제 행보에 나섰습니다. 새로 개장한 수산물 시장을 둘러보며 외국 손님들한테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남북, 북미 관계 개선으로 평양을 찾는 외국인 증가에 대비하는 동시에 경제 발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제를 화두로 시찰에 나선 만큼 북미 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대가로 최대한의 경제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현지에 도착했다고 현지 언론 매체인 스트레이트 타임즈를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세계의 담판, 북미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네, 싱가포르 현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네,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금 전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했다고 싱가포르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 시간으로 3시 36분에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로이터 통신과 교도통신도 스트레이트 타임스를 인용해서 김 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싱가포르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47 기종 항공기는 중국 고위급 전용기로 북한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임차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입니다. 앞서 제일 먼저 착륙한 일류신 76 항공기에는 김 위원장의 전용 방탄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김 위원장은 해당 차량을 현지에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도착 직후에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를 만날 예정인데요. 김 위원장은 이어서 회담 전까지 남은 기간에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에 머물면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 이번 회담에 앞서서 미국과 실무 협의를 진행한 사전 협상팀과 막판 협상 전략을 가다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에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오늘 싱가포르를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캐나다에서 전용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오는 중인데요. 싱가포르 현지에는 밤 8시 35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 35분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싱가포르 언론이 백악관을 이용해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야레바 공군기지에 도착하면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로 이동하는데요. 그곳에서 여장을 푼 뒤에 참모진과 회의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판문점 실무협상의 주역인 성김과 앨리슨 후커가 샹그릴라 호텔에 도착한 모습도 저희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네,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던 것이 사라지고 이제 곧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조금 전 보이는 화면에서 현재 보이는 화면이 창의공항의 현재 화면인데 조금 전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예상되는 전용 방탄차가 지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혜영 기자, 한반도 운명을 가늠할 세계의 담판을 이틀 앞두고 두 정상이 모두 싱가포르에 입성을 하게 된 건데 네, 핵심 의제에 있어서는 큰 틀의 의견 접근은 어느 정도 이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큰 틀의 의견 접근은 이루어졌겠지만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오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졌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단 한 번의 기회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이번 북미 회담이 북한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기회이니 꼭 잡아야 한다라고 촉구한 겁니다.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또 불가역적인 비핵화 결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는 결국 양측 간 이견이 완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실질적인 협상 국면에서는 일괄 타결식보다는 단계적인 논의에 여전히 무게를 두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최소한 관계를 맺고 이후 과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세부적인 로드맵은 후속 회담에서 논의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확언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양측은 이 두 가지 의제를 두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틀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한 만큼 회담 시작 전에 사전 접촉할 가능성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사전 접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숙소는 상호 거리가 5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거리인데요. 그리고 일단 김 위원장이 도착을 했고 또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측은 일단 하루가 넘는 나름의 긴 시간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회담 시작하기 전에 두 정상이 먼저 만나서 어떤 물밑 조율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건데요. 일단 양측 간 공식 확인된 일정은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뿐입니다. 면담뿐인데요. 오늘은 이 김 위원장이 그리고 내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총리와 만나는데 그 일정 외에는 별도로 공지되거나 확인된 일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양측은 각자 숙소에서 핵심 참모진과 회담을 앞둔 막판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정상의 스타일상 돌발적인 이벤트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담 시작은 12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이지만 그 이전에 비핵화 협상과 체제 안전 보장 협의를 위해서 양측 간 사전 조율도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조금 전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했고 그리고 김 위원장을 태운 방탄차가 창의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김 위원장이 묵을 숙소로 유력시되는 세인트로지스 호텔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혜준 기자. 네, 싱가포르 세인트리지스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호텔 앞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김 위원장의 도착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곳 호텔 앞은 초긴장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창의공항에 막 도착했다는 외신 속보가 뜨자 현장 취재기자들은 김 위원장의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을 담기 위해 호텔 앞 도로로 몰려들었습니다. 일단 호텔 앞의 도로의 통행은 불과 30분 전까지는 가능했는데 지금 해당 인도로 지나가려는 사람의 통행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호텔 내부 로비까지 취재진들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출입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들 역시 어제보다 50m 정도 더 떨어진 곳에서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 입구에 커다란 가림막을 설치한 데 이어서 대형 나무 화분을 배치해 호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호텔의 철저한 조치들로 보았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 호텔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나 호텔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 등의 공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이곳 호텔 앞과 뒤에는 대형 아치 구조물이 설치돼 호텔 앞을 통과하는 차량들에 대한 검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호텔 앞뒤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안과 트렁크까지 살펴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호텔 관계자에게 이런 경비 태세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냐 취재기자가 물어보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12일을 넘어서 13일까지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알려진 샹그릴라 호텔에서는 미측 판문점 실무협상단이었던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 일행 등이 취재진에 포착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 대표단이었던 성김 대사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을 취재진이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김 대사와 후커 보좌관은 호텔 로비를 나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취재진이 접근해서 협상 진행 상황을 물으니 별다른 대답 없이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실무팀 외에 미측 경호팀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의 모습도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무팀과 경호팀까지 미국 관계자들이 모두 샹그릴라 호텔에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공군기지에서 이곳까지 30분 정도 걸리는 점으로 봐서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쯤에는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의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샹그릴라 호텔 측은 오늘 오전 중 입구에 성조기를 걸어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호텔 주변엔 이곳 세인트리지스 호텔과 마찬가지로 도로가 통제되고 경비 인력 역시 늘어났습니다. 샹그릴라와 세인트리지스 호텔 두 곳 모두 싱가포르 정부가 설정한 특별 행사구역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 경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구르카 용병으로 추정되는 군인 수십 명이 모여 있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현지에서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 일정을 모두 비우고 북미 정상회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팽재영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정말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도 긴장 속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 일정을 모두 비워놓고 외교 채널 등을 동원해 북미 정상회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60 민주항쟁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문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하기도 했습니다.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 싱가포르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차분하고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회담 성공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전격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상황에 변화가 없다며 가시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북미 정상회담에 계속해서 집중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로 예정돼 있는 수석 보좌관 회의와 국무회의를 제외하곤 공식 일정을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에 6.1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도 이미 마쳤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수요일 일정도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 오늘 싱가포르로 출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싱가포르로 출국을 했습니다. 남 차장은 회담이 끝날 때까지 현지에 머무르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알리고 회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남 차장은 출국에 앞서 취재진들을 만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혼신의 노력을 다한 수험생이 발표를 기다리는 심정이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에서의 상황을 보아가며 남북미 협의의 필요성이 생기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며 지금 실무진 간에는 긴밀한 협조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속 회담을 언급한 만큼 북미 회담 결과를 토대로 남북미 등 후속 회담을 준비한다는 구상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 간 만남 자체만으로도 회담의 의미는 충분할 것이라며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 후속 회담을 약속한다면 큰 성과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조금 전 한국 시간으로 3시 36분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했다고 싱가포르 매체인 스트레이트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오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소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것을 비행기를 탔을 것이냐, 참매 1호일 것이냐, 혹은 중국 고위급 전용기일 것이냐라는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다. 어떤 비행기를 탔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마지막까지 싱가포르 평양 간의 비행 항로를 추적한 그런 보도에 의하면은 아마 참매 1호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그동안에 이 비행기냐 저 비행기냐 좀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타던 전용기를 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되는데요. 네. 그것은 우리 과거에 저도 여러 번 대통령을 모시고 전용기로 이제 해외 순방에 간 적이 있는데 예. 이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는 특별합니다. 일반 여객기가 아니고 거기에는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탑재가 됩니다. 우선 개조가 되고요. 예. 대통령의 집무실, 그다음에 회의실, 그다음에 침실까지 다 이제 그 항공기를 개조해서 예. 전용기일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사들여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타는 에어포스 1이라는 건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전에 중국의 대형 항공기가 평양으로 이제 들어왔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그러한 중국의 그러한 소위 임차용 비행기를 이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로 개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한 시간이 좀 없었던 거 아닌가 보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 총리 지도자는
비행 중에도 국가를 지휘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엄청난 통신망이 이제 거기에 비치가 되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그 참매 1호를 이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참매 1호이냐 혹은 중국 전용기냐 어떤 것을 탔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직 보도에서는 뭐 확실하게 확인은 안 해주고 있지만 중국 비행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창의 공항에 내렸고 또 내리는 장면을 언론 보도를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마도 중국 비행기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 비행기가 한꺼번에 평양에서 동시에 이륙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어떤 비행기인지 마지막까지도 확인을 해주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고위급 전용기를 탔다라고 한다면 이게 체면보다는 뭐 안전을 택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아마 고려가 됐을 텐데요. 단순히 비행기가 노후됐다는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국가 체제의 특성상 평양을 비우고 장거리 비행을 나서는 상황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도에 따르면 비슷한 시간대에 평양에서 세 대의 비행기가 떴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안전이 단순히 항공기의 노후함에 관련된 안전뿐만 아니라 경호와 관련된 안전까지도 고려해서 어떤 항공기를 탔는지 쉽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대개는 그 해외 여행이나 뭐 국내 여행 그 항공기를 이용할 때 똑같은 그 에어포스 원이 2대가 뜹니다. 그래서 대개 어느 비행기에 이제 대통령이 탑승했는지 이걸 비밀로 하고 그런 식으로 다니기 때문에 지금 우 박사 말씀하신 대로 중국 임차용 대형 항공기죠. 747이라고 알려졌는데 뭐 그 항공기냐 참매 1호냐 지금까지는 뭐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싱가포르 현지 방송인 CNA 방송의 화면을 저희가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김 위원장의 도착 모습을 굉장히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였던 또 북한 대표단들이 세인트레지스 호텔로 이동하는 모습도 함께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탄 방탄 차량, 한쪽에 인공기가 달린 것을 보니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방탄 차량이 세인트레지스 호텔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도착을 하면 김 위원장 첫 일정이 리셴용 싱가포르 총리와 면담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만남을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 만남에서 어떤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 있나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이전까지 외국 정상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비록 이번에 싱가포르를 방문한 목적은 싱가포르와의 외교적 관계 목적보다는 이제 미국과의 정상회담이지만 다른 국가를 방문한 이상 그 국가의 정상과 외교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보다 더 외교 관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싱가포르 총리와의 면담 이후의 일정이나 동선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전혀 지금 알려진 바가 없고요. 그렇고 뭐 저도 과거에 그 대통령 모시고 양자 방문을 할 때는 대개 전날 하루 전날 도착하는 것이 뭐 관례이고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한중일 그 삼국 정상회담에는 당일치기로 다녀오셨습니다. 네, 숙박을 안 하시고 다녀오셨는데 지금 그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이틀 전에 도착했다는 것은 뭐 상당히 그 회담의 중요성 여기에 대한 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뭐 측면에서 좀 여유를 두고 도착하신 것 같은데
역시 그 뭐 모든 초점이 북미 정상회담에 가 있기 때문에 예. 여타 일정은 좀 뭐 이렇게 가급적 삼가하면서 충분한 휴식 또 그다음에 참모들로부터의 보고 또 마지막 미북 간의 실무 협상 이런 것들을 챙기는 그러한 그 일정을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 지금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에어차이나 소속 비행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고위급 전용기를 임차한 에어차이나 소속 비행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이 에어차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의미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싱가포르로 정상회담 장소가 정해진 이후에 사실 북한의 전용기에 대한 문제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 정상이 그렇게 장거리 비행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 노후한 비행기로 가는 것이 북한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해외로 나가는데 알맞느냐 하는 문제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그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평양에서 비행기가 뜬 상황을 보면 같은 시간, 비슷한 시간대에 약 3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이륙을 했다는 점을 보면 비행기가 노쇠한 점, 그리고 어떤 비행기를 탔는지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항공기를 이용하냐에 또 의미가 많이 부여가 됐던 것이 만약에 중국 항공기를 타게 된다면 북미 회담에서의 좀 기싸움에서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참매 1호를 탈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차이나 항공기를 이용했다라는 것도 좀 의미를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너무 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실용적인 측면과 이제 안전성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아마 중국 측 항공기를 이용했다면은 중국에서도 고위급 인사들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VIP 전용 항공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회담 준비라든가 예. 또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 그러한 항공기일 경우이기 때문에 예.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용했다 이렇게 보면 근데 될 것 무엇보다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 전용기를 내줬기 때문에 북중 혈맹을 강조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북미 회담에서 이렇게 중국의 전용기를 타다 보면 아무래도 중국 배후설로 인해 심기가 불편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큰 정치 외교적 의미 부여보다는 실용성에서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용했다고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 보통은 전날 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인데 이틀 전에 갔다라는 건 그만큼 회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회담 전에 10일 전에 좀 사전으로 만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전에 저도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현지 취재 보도가 있었는데 12일로 지금 전 세계에 이제 공표가 된 그러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에 예정 없이 두 정상이 만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그 행보는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행보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기간 중에 이 북핵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에 초청해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은 그 호텔에서 싱가포르의 그 오차드 로드라는 그 번화가가 가깝습니다. 물론 예. 거리에 관계는 없겠지만 거기에 두 분이 나가서 미국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으면서 상견례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상상은 해보지만은 극히 이례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분이 이제 어떻게든지 연락을 한다면은 간접 대화, 예를 들면 지금 성킴
필리핀 대사가 지금 미국 측 그 의제에 관한 실무 협상의 책임자, 그다음에 최선희 부상이 그 북한 외무성의 이제 책임자로 지금 미리 가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마무리 협상을 하면서 보고를 받고 그러한 그걸 통해서 두 분이 간접 대화하는 그런 형식의